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오고 나서 지금 좀 며칠째 현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밤순이들이랑 신혼여행 후기 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 하와이를 가기 전에 사실 저는 디올 북토트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한참 안 예뻐 보이다가 계속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입는 게 뜨고 길거리에서도 보고 매장을 지나다니다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고 또 내 친구들도 막 다 한두 개씩 공항 패션템 뭐 이런 걸로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공항 갈 때 이렇게 짐 다 때려놓고 갈 만한 백 중에 디올 북토트만한 게 없다. 그리고 뭐 좀 상큼한 컬러로 사면은 여름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되게 들었다 놨다 많이 하고 매장에도 많이 가고 당근마켓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결혼 준비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지 못하고 그래 신혼여행 가서 사자. 한국에 안 들어온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한국에 워낙 재고가 없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8일에서 9일 정도 지냈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명품백에 대한 물욕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 저희 첫 번째 숙소는 쉐라톤 와이키키였어요. 그 다음에 할레쿨란이라는 숙소로 옮겼는데 그 사이에 우리 청담동의 명품 거리처럼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 거리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아무도 없어요. 줄 서서 사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아. 그나마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 에이시안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면서 느낀 감정은 하와이에서는 명품이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걸로 과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아무도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고 저희가 좀 차를 끌고 현지인들이 살고 있거나 뭐 지내고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아무도 그런 걸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 주변 환경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많이 없고 하와이 호놀룰루 섬의 인구가 34만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웬만한 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 수예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보여줄 사람도 많이 없고 보여줄 상황도 별로 없고 그런 것보다는 다들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즐기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뭐 산을 탄다든지 뭐 서핑을 한다든지 그런 명품샵들이 정말 많지만 현지인들 중에 그런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거는 저는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놀러온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명품을 든 사람들은 정말 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냐면 제가 한창 그 미국에 많이 왔다 갔다 여행 다니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샤넬백 안 사고 싶다라고 느꼈다고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다 에코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베버리 힐스 가면은 그나마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강남역만 가도 막 20살, 21살 된 친구들도 명품백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치관을 두는 곳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한번 깨달았었는데 진짜 웃긴 게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오래 한국에 있게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 가치관이 요 안에서만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광고를 많이 보고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명품을 이것저것 수집하고 사기 시작했어요. 기념일 선물 이런 거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건 말고도 그냥 자꾸 눈독이 가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을 정확히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갔을 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와이에서는 강남역 청담 쪽 지나가면 볼 수 있는 페라리 같은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들도 정말 보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슈퍼카를 타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샤넬백을 드는 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조금 부러웠거든요. 하와이에서는 좀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하와이의 사람들은 되게 큰 차를 많이 타요. 왜냐면 서핑보드 같은 거 막 들고 다니고 뭐 짐 같은 것도 많이 싣고 이래야 되니까 큰 차를 많이 타고 피터도 원래는 이제 그런 비싼 차가 한국에선 좋아 보였다고 하다가 이제 하와이 가니까 그런 생각이 딱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는 막 에르메스 신발에 샤넬백에 막 옷도 비싼 거 입고 다니고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랬었는데 내가 좀 어디 뭐 씌웠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맞습니다. 뭐 돈 있고 여유 있으면 그거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느낀 거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돈을 모아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돈이 정말 많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거에 대해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건 절대 람보르기니나 명품백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하와이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인구 밀도도 낮고 뭔가 경쟁도 별로 없고 하와이 뉴스 보니까 뭐 총기 난사, 도둑, 사기 이런 뉴스가 없어요. 저 일주일 내내 밤마다 피터랑 뉴스 봤거든요. 뭐 레인보우가 어디 뜬다느니 젤리피쉬가 나온다느니 이런 뉴스밖에 없어요. 저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뉴스야? 약간 이런 느낌. 한국에서는 맨날 정치 때문에 싸우고 뭐 사회 문제 뭐가 민폐다 뭐가 이렇게 민폐가 많은지 모르겠어. 민폐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 그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에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아 저건 진짜 민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와이에 넘어가니까 민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삶을 더 자주 누릴 수 있고 더 숨쉬듯이 일상처럼 누릴 수 있고 이런 곳에 더 자주 오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곳에 살거나 그런 게 진짜 부자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How to Get Rich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부자 되는 법인데 주식을 어떻게 뭐 비트코인을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자라는 컨셉 자체가 각자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컨셉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준에 끌려간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부자는 강남구에 무슨 아파트에 살고 명품백 들고 좋은 차 타고 애는 어디 다니고 그런 부자의 그런 티피컬한 기준들이 물론 전 세계 어디나 정말 부자인 동네에는 어디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도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구 아파트에 살아야지라는 이런 목표가 우물안 개구리 같은 목표였구나. 그게 정말 내 행복과 관련이 있나? 저는 명품백을 들고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이럴 때보다 그냥 라탄백 들고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등산하고 그런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되게 많이 깨달았고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명품 소비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도파민 자극을 하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 저번 주말에 한강에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더워서 좀 일찍 돌아오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도착하니까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돗자리 펼 자리가 없어서 피난민, 레퓨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터랑 정말 했던 말이 시그니엘을 살든 트리마제를 살든 결국에는 내가 한강 가고 싶고 석촌호수 가고 싶고 공원 가고 싶으면 주차 1시간 걸려서 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돗자리 펴고 앉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이건 민폐고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압박 그리고 뭐 한강을 가든 바다를 가든 뭘 하든 이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꾸역꾸역 끼어서 뭔가 되게 급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빨리 결정하면 빨리 사라져야 되고 돗자리 자리 맡으러 막 뛰어가야 되고 막 누가 일어났다 그러면 막 거기 달려가서 막 뭔지 아시죠? 저는 이제 이 눈치 싸움 하고 너무 지치더라고요. 왜 요즘 그 막 브라이언이 헤이피플 하는지 알겠어요. 아무튼 제가 좀 하와이에 다녀와서 그런 반성을 하면서 기후 북토트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 진짜 이게 사람이 진짜 웃긴 거예요. 북토트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는데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 지금 한 2주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2주쯤 되니까 또 뭐가 자꾸 보여. 돌아버려요. 진짜 한국에선 일 말고 할 게 없어. 진짜.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하와이에 산다 아니면 혹은 뭐 캘리포니아에 산다. 그러면 내가 어딜 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나가서 그냥 뭘 하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이제 일 안 하고 싶어. 이제 9 to 6 끝났어. 이제 어디 가야지 하고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서울에서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릴스나 이제 인스타에 자랑이 뜨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랑해요. 뭐 에코백 샀다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랑을 하면서도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자랑할 거리가 명품백 산 거, 어디 비싼 데 간 거 이런 것 뿐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원래도 해외에서 몇 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엄청 컸었어요. 왜냐면 막 이민 막 이런 것보다도 사실 한국이 진짜 편한 나라인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하고 저를 막 옥죄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지 않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한 길로 살고 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 내가 정말 행복한 거는 명품백이나 명품차나 그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번 신혼여행이 정말 가치가 있었고 둘이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도 많이 하고 한국에 와서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해서 번 돈으로 그런 사칭품 사는 데 쓰고 순환 구조 같은 것들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계속 추천으로 뜨는 영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런 의식이라도 갖고 찰나의 깨달음이더라도 그런 깨달음을 좀 기억하려고 노력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인생 길잖아요. 난 정말 어떻게 살고 싶나 생각해봤을 때 좀 다양한 꿈을 이번에 하와이 여행에서 꿔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나눠봤고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해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막 결혼식 후기도 남기고 신혼여행 후기도 계속 쭉 남겨볼 테니까 앞으로 영상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